지난 2018년부터 시작된 미중 무역 전쟁, 스마트폰, 가전, 반도체 등 미래를 선도하는 첨단 산업에서 선진국들을 무섭게 뒤쫓으며 성장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꺼내든 한 가지 카드입니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 제품들에 대해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죠.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한 원인은 단순히 중국이 빠른 성장 속도가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무서운 건 따로 있었죠. 중국은 그동안 14억 명이 넘는 국민들에게서 거두어들인 막대한 세금을 이용해 중국 정부의 충성도가 높은 기업들에게 지원하면서 성능은 좋으며 값싼 이른바 가성비가 좋은 제품들을 세계 각국에 판매하도록 장려했습니다. 중국이 어떤 나라죠? 주변국들을 방해, 억압하면서 자신들이 이권에만 치중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나라, 요약하면 중국몽을 실현하고 있는 나라죠. 미국은 이런 중국몽과 같은 중국의 야망을 막아내고자 견제를 시작한 겁니다. 중국은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중화사상과 중국몽을 토대로 전 세계 시장에서 중국의 입지를 두텁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행동 방식, 기밀사항, 취약점, 장단점 등의 빅데이터를 수집할 필요가 있죠. 중국이 자국민들만 해도 벌써 14억 명이 넘어가는데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감시하고 통제해낼 수 있을까요? 정답은 제4차 산업혁명에 있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의 주요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지난 2016년 구글이 알파고 AI와 프로 바둑기사 이세돌 9단위 경기,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구글이 알파고는 무수한 경우의 수를 가진 바둑이라는 스포츠에서 프로 바둑기사인 이세돌 9단을 상대로 4대1이라는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구글이 인공지능이 이세돌 바둑 9단을 이길 수 있었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수많은 변수와 행동 특성 데이터를 가진 빅데이터가 그 기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개개인이 그 빅데이터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스마트폰과 앞으로 존재할 IoT라는 빅데이터를 입력하는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휴대폰을 그리고 이와 연결된 기기들을 사용했고 어떤 앱들을 이용했으며 어떤 사이트에 접속했고 어떤 문자 내용을 입력했으며 어떤 사진을 찍었는지, 지금 이 휴대폰을 가진 사용자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까지 이 휴대전화 하나만 있으면 모두 파악할 수 있습니다. 2019년 현재 휴대전화는 나라는 사람이 과거를 그대로 옮겨놓은 장치라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중국은 스마트폰과 전자기기를 이용한 통신산업을 중국몽 실현의 핵심 사업 요소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으로 팔려나간 화웨이 스마트폰, 공장 출하 당시부터 안드로이드를 커스텀한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속에 스파이웨어가 들어있었습니다. 주기적으로 사용자의 행동 정보를 중국의 정체불명 서버로 전송하고 있었죠. 또 사용자가 다운로드한 사진들을 실시간 감시하여 마음대로 검열하기까지 합니다. 화웨이가 통신 장비에 백도어를 심어두어 어떤 정보를 어디에서 어디로 전송했는지까지 도청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미국의 국무부와 의회에서 밝혀진 사례도 지난번에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런 문제는 한두 해 논란이 된 게 아니죠. 미국은 물론 미국의 동맹국과 유럽의 일부 국가들 역시 이런 화웨이 제품들이 문제점과 중국의 정책에 수많은 연결점을 찾아왔으며 국제시장에서 가성비로 밀어붙여 점유율을 폭발적으로 늘리고 있는 중국과 화웨이를 막을 방법이 필요했던 겁니다. 중국은 자신들이 세계 점령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자 미국을 WTO에 제소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중국산 비중이 높은 반도체 제조 필수 요소인 휘토류를 무기로 꺼내들었죠. 하지만 결과는 아시다시피 중국의 실질적인 패배고, 지난 2019년 6월 G20 정상회의와 10월 11일 미니딜 성사로 미중 무역 전쟁은 안정화를 찾아가는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지난 11월 칠레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줄여서 아펙 정상회의를 미국 본토에서 열으려 했지만 각국 정상들이 불참 소식에 무산되었습니다. 12월에 들어서는 현재 중국이 가장 예민해하는 홍콩 인권법에 얼마 전 위구르법까지 통과되면서 미중 무역 전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온갖 논란들과 규제로 인해 사실상 국제 무대에서의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듯한 화웨이. 이런 와중에 화웨이 자신감 넘치는 행동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국은 아직 여느 나라들이 그렇듯 전국적인 차원에서 5G 이동통신을 서비스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년 2020년 중으로 5G 서비스의 본격적인 확대를 시행할 계획인데, 화웨이는 이에 맞춰 중국 내수시장에서 판매될 5G 스마트폰 제조 부품을 관련 협력사들에게 발주한 상황입니다. 중국 내에서 삼성전자를 밀어내고 화웨이는 물론 삼성전자 역시 공을 들이고 있는
있는 인도 시장에서도 삼성전자의 점유율까지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는 게 최근 각 부품 제조업체들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중국 기업이라는 타이틀이 아닌 전 세계에 제품을 수출하는 하나의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고충이 있었습니다. 화웨이는 최근 출시한 폴더블 스마트폰 메이트 X가 중국 안방 시장에서조차 삼성전자의 값싸고 비교도 안 될 만큼 성능이 뛰어난 갤럭시 폴드에 밀리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가성비 명대사였던 화웨이가 그 타이틀을 삼성에게 빼앗긴 상황이었죠. 화웨이는 중국 정부의 세력 확장 계획 이행에 대한 불확실성을 타파하고 화웨이가 누렸던 과거의 영광을 다시 되찾고 싶어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4차 산업혁명의 기틀은 사람 개개인이 데이터이고, 이 데이터를 수집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는 것이죠. 해킹 등이 위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국제 무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는 정직하게 제품을 판매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런 암울한 미래는 오래전부터 예측되어 왔던 일입니다. 미중 무역전쟁 와중에도 인도라는 신생시장의 수요 증가 영향을 받아 판매량을 순조롭게 늘려가던 화웨이는 시간이 해결해주겠지 라며 근본적인 원인을 고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도 쓰지 못하게 되었고,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기린 프로세서 개발에 사용되는 영국의 ARM사의 라이선스 추가 계약이 모두 파기되는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즉 정확하게는 개발은 가능하지만 앞으로의 발전된 기술은 사용할 수 없다는 큰 장벽에 부딪힌 겁니다. 기린이 CPU와 GPU를 설계하는 기술 원천은 삼성이 엑시노스, 퀄컴이 스냅드래곤과 마찬가지로 ARM이 설계한 코어를 계약을 통한 임의 수정 방법으로 이용했기 때문이죠. 기술의 발전이 곧 경쟁력인 국제 무대에서 화웨이 스마트폰은 다른 업체들과 정상적인 경쟁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런 암울한 미래에 더불어 삼성전자의 2019년 3분기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 1위 통계 소식까지 공개되자 많이 다급해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2년간 화웨이 스마트폰 판매량은 삼성전자를 바짝 쫓아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2019년 3분기만큼은 같은 안드로이드 진영에 서 있는 삼성전자와 격차를 좁힐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결국 또다시 좌초되고 말았죠. 스마트폰 시장을 주름잡는 운영체제에는 크게 두 진영이 있습니다. 애플이 iOS와 구글이 안드로이드죠. 애플은 자사 제품에만 iOS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구글은 애플과 같은 미국 기업이기에 화웨이와의 관계를 단절한 상태입니다. 타이젠이라는 오픈소스 운영체제가 있지만 실제 개발에 참여한 삼성조차 이미 안드로이드가 장악한 시장에서의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여 스마트폰에 적용하는 걸 꺼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스마트폰 사업을 유지해 나가겠다면 안드로이드 플랫폼과 호환되는 운영체제 환경을 완전히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이 2년 만에 마무리되기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안드로이드와의 호환성을 맞추다 보면 플레이스토어, 유튜브 등 구글이 저작권을 가지는 안드로이드 서비스 로열티 문제도 발생할 겁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현재 안드로이드 진영에서의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세계 1위 최강자답게 화웨이와는 다른 차별적인 혁신과 긴밀한 구글과의 협력을 통해 완전히 다른 방향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화웨이에게 있어서는 상당한 위기 상황인 게 확실한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현재 삼성전자는 화웨이의 이런 약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는 프리미엄 스마트폰 브랜드로, 인도에서는 검증된 가성비 브랜드로 집중 공략을 이어나갔습니다. 잠시 화웨이에게 빼앗겼던 점유율을 넘어서 아예 화웨이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소비자층까지 삼성편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중국 내수 시장의 플래그십 안드로이드 시장, 인도와 같은 스마트폰 신흥 시장에서의 가성비 스마트폰 시장인 거죠. 이렇게 흥미로운 세계 무대의 시간 흐름 속에서 삼성전자 모바일 사업부 부문 고동진 사장님이 최근 하셨던 폭탄 발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실 폭탄까지는 아니고 당연한 말이지만요. 2019년 11월 29일 삼성전자 수원 본사에서 열린 삼성 위드인 팬미팅 이벤트에서 한 참석자가 고동진 사장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개발 중인 원 UI 2.0의 베타 버전을 화웨이가 따라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할 예정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에 고동진 사장님은 우리는 화웨이가 우리 소프트웨어를 베껴내는 것에 대해 대응할 수 있지만 굳이 하지 않으려 합니다. 카피해낸다는 것 자체가 이미 삼성전자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고,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고객들은 누가 진짜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화웨이가 카피하면 삼성은 더 치고 나가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화웨이 생산량 및 출하량 확대는 표면상 이런 상황 속에서도 화웨이 성장은 굳건하며 우리는 아무런 타격이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삼성전자는 이런 화웨이 전략을 꿰뚫고 있었죠. 이미 인도 시장에서는 화웨이 점유율을 상당수 뺏어오는 데에 성공한 데다 덕분에 이번 3분기 판매 실적 발표에서도 화웨이는 좀처럼 삼성전자와의 폭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 공략이 기본이자 필수 요소인 구글 안드로이드 서비스와 ARM 사이 차기 기술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 이를 보완하기 위한 추가 개발 기간, 이 개발 기간 동안의 기술 공백기는 결국 판매량 저조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하량을 늘려 삼성전자를 어떻게든 이겨보겠다는 화웨이 원대한 꿈, 기대해볼 가치도 없지만 눈길 한 번쯤은 줘드렸습니다. 삼성전자가 아니라 당장 샤오미와 오포에게 빼앗기는 점유율부터 신경 써야 하지 않을까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 괜찮으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